저는 한국에서 인공지능 AI가 새로운 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위해 먼저 이 총국들부터 살펴봅시다. AI 언어 모델 챗GPT. 이 챗GPT의 놀라운 능력이 화제가 되자 곧바로 이를 적극 활용하며 이슈몰이에 나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챗GPT로 분석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오빠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챗GPT가 친근한 남편 오빠라고 했답니다. 대통령실 측 입장을 반박하고 비판하기 위해 챗GPT를 이용한 겁니다. 카톡 대화 맥락에 대한 해석을 맡긴 거죠. 그나마 이건 대화 맥락에 대해서 AI 언어 모델에 물어본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챗GPT 답변을 가지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을 비판했습니다. 11월에 추가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냐고 물었는데 챗GPT가 25초 만에 금리를 동결하는 게 최적의 선택이라고 답을 하고 후속 정책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들 연보수가 35억인데 챗GPT 한 달 사용료는 35,000원이라며 비난을 했죠. 물론 금융 전문가들은 챗GPT의 이런 정책 판단이 틀렸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힘의원이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박지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해보니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자고 하더라 라고 했고, 곽규택이 챗GPT에 이재명 대표 혐의를 넣으니 종합해서 징역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챗GPT에게 법률 판단을 맡긴 후 이를 근거로 상대를 비난한 겁니다.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망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챗GPT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챗GPT가 이재명의 위증교사 성립 가능성은 적고 애초에 검찰이 기소한 게 문제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상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해 또 자기 편을 쉴드치기 위해 챗GPT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공개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사과문을 쓰게 해서 이걸 읽으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가 MBC에 재직할 당시 세월호 관련 전원구조 오보를 낸 걸 비판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챗GPT로 하여금 이진숙 입장에서 사과문을 쓰게 한 후 이걸 읽으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금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챗GPT가 대신 쓴 사과문을 읽는 걸 거부하자 이걸로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설령 이게 사과할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측에서 챗GPT로 사과문을 쓰게 한 후 그걸 읽으라고 요구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직접 한 사과는 충분하지 않은데 챗GPT가 대신 써준 글을 읽는 건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는 겁니까? 지금 살펴본 총국들은 불과 며칠 사이, 길게는 두어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말고도 정치인들이 챗GPT를 이용해 이런 쇼를 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일은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챗GPT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며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류가 많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의 일관성도 떨어지죠. 똑같은 질문을 해도 표현만 조금 바꾸면 완전히 다른 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날조하는 환각현상 문제도 있죠. 분명 챗GPT를 비롯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 AI들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이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 그 사용 역량이 한 개인의 업무 능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겠죠. AI는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술이고 인류의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장 큰 혁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아직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여전히 많은 오류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아직은 데이터의 집합체일 뿐인 만큼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챗GPT에게 법률 판단을 맡기고 정책 판단을 맡기고 심지어는 사과까지 대신하게 하는 상황. 이들이 챗GPT가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해서 이런 멍청한 쇼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바로
AI의 권위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이 챗GPT로 이런 정치적 쇼를 벌이는 이유, AI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들 좋을 대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챗GPT가 이렇게 말했어. 이는 나무 위키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말만큼이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말이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인공지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주장이나 프로파간다를 강화하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왜요? 챗GPT를 비롯해 AI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점차 사라지고 기술적 한계가 해결되고 새로운 혁신들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언젠가 대중들이 AI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불완전한 챗GPT를 가지고 벌써부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 AI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나면 이제는 딱히 여론전을 펼치고 주장과 설득을 할 필요도 없이 AI가 주는 답변이 곧 정답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며 이제 한국에서 AI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신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물론 AI라는 게 정말 특이점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SF 영화에나 존재하던 그런 자아와 자율성을 갖춘 존재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의 세 가지 조건은 전지, 모든 걸 알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선,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거죠.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몇 년 안에 벌어질 수도 있는 사회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에 대해서 챗GPT를 활용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답변을 유도하고 해석한 측면이 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권위가 이미 여러 가치 판단의 판결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앞으로 AI의 기술이 더욱 발달해 더 많은 걸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중들은 AI의 판단과 답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AI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는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 따위는 가볍게 짓밟게 됩니다. AI를 믿는 대중들에 의해서요. 그간 글과 영상으로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한국에는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무엇에든 정답과 오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특정 시사 이슈에 관해서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기사 댓글란에 공감수가 많은 의견을 보고서 이를 사회적 정답이라고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검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쏠림 현상, 유행 현상, 또 소위 냄비근성이라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앞으로 AI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AI는 아주 명확한 답을 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말했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대단한 권위를 등에 업게 되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를 정답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챗GPT의 판단에 반하는 말을 한 사람은 그게 평범한 개인이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건 간에 쉽게 그 발언을 업신여김 받게 되겠죠. 혹은 오답을 말했다며 대중적으로 욕을 먹거나요. 그렇게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그 귀중한 능력을 점차 잃어가며 AI에게 사고와 판단을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 같나요? 카톡 대화 맥락을 챗GPT에게 물어보고서 챗GPT가 이렇게 말했다며 홍보하고 법률 판단이나 정책 판단을 챗GPT에게 맡긴 후 이를 근거로 그 분야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올바른 사과랍시고 챗GPT에게 사과문을 쓰게 해서 읽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 정치인들에 의해서요. 아직 오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챗GPT와 AI는 이미 여론전에 동원되고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우리 입장이 정답이다 라는 그런 프로파간다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고는 점차 획일화되고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개인들과 이런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며 만들어진 토론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AI는 대중들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 마치 종교와 같은 권위를 갖추고 우리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가 공동체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 고민하며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진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꼴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원재였습니다.